고가의 소파를 수리하는 현장. 낡고 해졌지만 누군가에겐 추억이 담긴 귀한 물건. 사람으로 보면은 사형선고 맞은 거야. 죽은 목숨을 살려준 거잖아. 쉽게 말하면. 작업 기간만 무려 10일. 100kg 넘는 무거운 소파를 고치는 것은 인내심과 기술이 필요한 고된 작업의 연속. 대기만성이라고 그러잖아. 정말 작품은 천천히 만들어지는 거예요. 헌 것에 새 숨을 불어넣는 또 다른 현장. 명품 가방을 수리하는 곳입니다. 장인 중에서도 진짜 장인, 찐장인들이 모여있는 곳이죠. 자칫 실수하면 고가의 명품이 못 쓰게 될 수도 있어 30년 경력의 장인들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섬세한 작업. 고도의 집중력과 기술로 낡은 제품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장인들을 만나러 가봅니다. 경기도 하남시의 한 작업장. 작업자들이 커다란 물건을 열심히 옮기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니 대형 소파입니다. 그런데 한눈에 보기에도 굉장히 낡아 보입니다. 이건 리크라이너가 독특해서 등이 움직이는 리크라이너예요. 지금 여기 가죽이 이렇게 상해가지고 이걸 통째로 갈아야 되고 이 등판을 하나, 둘, 세 개 정도 가죽을 가를 거예요. 이렇게 세 개. 이렇게 하면 이제 가성비가 아주 좋죠. 전체를 갈면 비용이 많이 나오죠. 가죽값이 많이고 이 봉제도 다 해야 되니까 지금 하나, 둘, 세 개 여기까지만 하면은 요즘 세대들이 말하는 고부가 같이 가성비가 발생되죠. 소파 수리 경력 36년의 김진구 씨입니다. 구입한 지 15년 된 소파로 자주 앉는 부분에 등과 바닥 가죽이 마모돼 교체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해체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고정심을 뜯어내는 것부터 만만치 않습니다. 손 아프실 거. 예. 어깨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소파를 해체하다 말고 작업자들이 뭔가를 찾고 있는데요. 뭘 찾고 있는 걸까요? 유럽 거다 보니까 조립된 걸 찾아야 돼요. 어디에 나사가 지금 박혀서 조립됐는가를. 리클라이너 소파는 해체와 조립이 모두 어려운데 특히 국내 제작 제품이 아니다 보니 부품을 찾는 것부터 난관입니다. 어렵게 찾았습니다. 대문이 열렸어요. 대박. 본격적인 해체 작업이 이어집니다. 뼈대를 빼낸 후에 고정심을 뽑아주고 이제 가죽 분리 작업을 시작하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가죽이 잘릴 수도 있어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합니다. 이게 손 이쪽 손 왜요? 잡아야 돼. 가죽에 손상을 주지 않기 위해 무거운 가죽을 한 손으로 최대한 당겨가며 작업을 해야 해 손에 무리가 많이 갑니다. 색상은 같은 가죽이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니까 없으니까 그레인 상태, 표면 상태의 입자가 동일한지 보는 거죠. 원 가죽의 모공 크기와 재질이 유사한 것을 선택해야 같은 느낌을 낼 수 있습니다. 이번 작업은 재봉입니다. 쿠션만 뒤에 스펀지로 하면 되잖아요. 스펀지도 넣고 이것도 해주는 거예요. 솜을 덧대면 쿠션감이 좋아지고 스펀지와 가죽이 맞닿아 마모되는 것도 방지합니다. 스테치 이쁘게 나오라고 노루발이라는 거거든요. 스테치가 이쁘게 나오게끔 칼이 달려 있어요. 그냥 해도 되는데 이쁘게가 안 나오니까. 노루발은 원단을 눌러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가죽의 재질에 따라 교체를 해줘야 모양이 더 예쁘게 나온다고 합니다. 예. 이 뒤쪽은 안 보이는 데라 스테치가 없고 이 스테치가 고르게 이쁘게 나와야 되는데 신경 써서 안 하면 삐뚤삐뚤해요. 재봉이 끝나면 스펀지를 넣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가죽도 옷을 입혀야 되기 때문에 안에 있는 알맹이하고 겉하고 이게 딱 맞아줘야 되니까. 내장재가 고르게 들어가야 잔주름이 생기지 않고 모양이 예쁘게 잡혀 마지막까지 신경을 써야 합니다. 리클라이너 소파는 무게도 많이 나가고 재조립 후 작동했을 때 유격이나 마찰음이 생기면 안 돼
수리와 재조립 과정 모두 난이도가 높은 작업입니다. 간대하고 안 간대하고 지금 똑같은 색이 아니잖아. 지금 사면상으로는 잘 안 보일지 몰라도 이거 틀려요, 색깔이 이게. 이거 틀리다. 똑같이 만들어 드릴 거예요. 똑같이. 그런데 염색을 한다던 작업자들이 손에 뭔가를 들고 소파를 열심히 문지르기 시작합니다. 수세미예요, 수세미. 설거지할 때 거하고 좀 달라요. 공업용, 작업용 수세미라고. 이걸로 이게 스크래치를 내줘야 돼. 스크래치를 안 내주면은 이 가죽이 접착이 안 되는 거예요. 시중에 유통되는 가죽은 모두 코팅이 돼 있어 염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수세미 질이 필수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상처난데 여기를 이제 메우는 작업을 한다고. 그런데 이 하얀 가루는 뭔가요? 조개가루. 예, 이거 이제 메우는 작업하는데. 저기 염색할 약품을 여기다 섞어요. 이렇게 섞어서. 염색 전 가죽의 파인 부분을 꼼꼼히 막아주지 않으면 염색이 매끈하게 나오지 않는다네요. 헤라로 작업을 안 해주면 나중에 이게 천추의 한이 돼. 수평을 해줘야 그 깔끔하게 나오는데 거기가 무슨 그 장군 무덤 같이 불룩하게 나온다. 여드름 같이. 바른 후엔 천으로 표면을 매끈하게 닦아주고 스프레이를 이용해 염색제를 고르게 도포해주면 수리가 끝이 납니다. 군데군데 해졌던 리클라이너 소파가 부분 가죽 교체만으로 새 것처럼 다시 태어났습니다. 죽은 목숨을 살려준 거잖아. 쉽게 말하면. 사람으로 보면은 사형선고 맞은 거야. 그럼에도 살려가지고 부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 시간 공장 안으로 대형 트럭 한 대가 들어오는데요. 새로 의뢰 들어온 3인용 소파입니다. 그런데 한눈에 봐도 상당히 무거워 보입니다. 한 100kg 되는 것 같아요. 100kg. 네. 일반인은 못 들 거예요. 자. 조금 더 되는 거인데 100kg면 상당히 무거운 거예요. 고가의 제품일수록 견고하게 만들어서 무게가 많이 나간다네요. 28년 전 구입한 소파로 해지고 낡아 수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 정도 가죽이면 거의 1등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3천만 원 정도? 그야말로 내추럴 컬러, 오리지널 그런 컬러라고 보시면 되고 만져보셔도 굉장히 틀립니다. 이번 소파는 전체 염색이 필요한 상태인데요. 염색 전 꼭 해야 하는 작업이 있다고 합니다. 오염된 걸 먼저 세척을 해야지 오염된 걸 세척하지 않으면 이 염색 약이 접착이 안 됩니다. 세척 후엔 가죽 표면에 접착제를 뿌려줘야 가죽에서 염색약이 안 떨어진다고 합니다. 염료가 있는 도료실로 들어가는 작업자. 소파 가죽과 동일한 색의 염료를 고릅니다. 수성 염색입니다. 수성. 수성 예, 수성 염색. 지금 모든 가구는 수성이냐 유성이냐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어려워요. 난이도가 수성이 훨씬 더 어렵죠. 어렵고 또 재료값도 유성의 한 5배 이상 비싸고. 다양한 제품에 정확한 색을 맞추기 위해 국내 유통되는 염료는 물론 해외에서 공수해오는 제품까지 꽤 많은 양의 염료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베이스가 노란색으로 가야 된다. 여기에 이제 접착 바인더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색에 불과한 거고 이거를 접착시킬 수 있는 약품을 타줘야 돼. 소파는 제품의 특성상 계속 사람들이 앉았다 일어났다 하기 때문에 신체와 접촉이 잦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접착제를 섞어 바르지 않으면 염료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염료와 접착제를 섞은 후엔 에어 브러쉬를 사용해 고르게 분사해 줍니다. 박자가 쫙 맞아야 돼. 노래를 불러도 맞게끔. 오동잎 썬잎 이런 식으로 박자가 맞아줘요. 노래가 중간에 박자가 안 맞아서 끊어진다. 그러면 그거 이제 그 핸드피스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에요. 박자가 안 맞으면 염료가 뭉칠 수 있어서라네요. 그만큼 같은 두께로 도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다가 그림자를 넣어야 되고 또 그다음에
밑에 가죽 색깔이 비쳐 나오면 안 돼요. 순면천으로 소파를 닦자 점점 색깔이 나오는데요. 여러 가지 색의 염료를 덧발라 가죽 본래의 색을 구현해낸 겁니다. 염료를 뿌리고 말리는 지리한 작업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아니 이제 여기서 이제 마지막 탑 코트 코팅을 해줘. 바로? 네, 아니 바로는 아니고 이게 건조된 다음에. 건조를 또 시켜요? 네, 건조를 시켜야 돼. 얼마나 시켜요? 최소한도 뭐 많이 시키면 좋은데 하루 이틀은 시켜줘야 돼. 이틀 후 소파 수리 작업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건조가 끝난 소파의 방석을 모두 빼내고 있는데요. 또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 걸까요? 칠할 때 아무래도 완전 곱게는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살짝 거친 부분들은 살짝 갈아내는 거예요. 제품이 가진 본래의 색과 질감을 맞추기 위해선 끝까지 집중하며 오차를 줄여야 한다고 합니다. 정성이에요, 정성. 정말로 정성이에요. 일일이 이 소파를 제 왼손으로 이 손이 그야말로 최고의 첨단 무기예요. 저는 네네 이렇게 만지면서 제 손은 사실은 어디 그 동사무소 가서 지문을 찍잖아요. 지문이 나오질 않아요 지금. 그동안의 노력이 가져다 준 훈장입니다. 마지막엔 코팅제를 뿌려줍니다. 지금까지 염색했던 부분이 벗겨지지 않고 코팅이 돼가지고 내구성이 강하게 벗겨지지 않게끔 오래가는 그런 내마모성을 강화시키는 거죠. 이렇게 뿌리고 말리는 작업을 보통 5번은 해줘야 제대로 염색이 된다고 합니다. 4, 5일 돼야 건조가 돼요. 수선 염색의 모든 장점을 다 가지고 있는데 건조 기간이 길어요. 대기만성이라고 그러잖아. 정말 작품은 천천히 만들어지는 거예요. 건조 기간까지 무려 30일이 걸렸는데요. 여기저기 가죽이 갈라져 있던 소파가 염색을 통해 새 제품처럼 깨끗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또 수리가 필요한 소파 하나가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가구를 하는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등하고 팔걸이하고 모든 게 다 하나로 돼 있어요. 사람 옷이 쉽게 말하면 양발하고 머리까지 다 하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보통은 등받이와 바닥 부분이 분리되어 있는데 이 소파는 모두 붙어 있어 작업이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부러진 부분. 아, 부러졌네요. 네, 부러진 부분 교체해주고. 보시면 이 얼룩이가 있죠. 여기는 연하고 여기는 진하고 이런 것들을 다 없애가지고 예쁘게 그냥 원래 태어났을 때처럼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번엔 가죽뿐 아니라 목공 수리도 해야 합니다. 먼저 나무 수선을 준비합니다. 이건 이제 황토. 황토요? 네, 색깔이 일반 칠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황토를 넣어서 색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황토는 자연스러운 나무색을 만드는 훌륭한 염료라고 합니다. 나무 눈매가 살아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투명 칠을 하면 이게 색이 똑같아요. 부러진 나무 바닥 수리가 끝났습니다. 다음은 색이 바랜 부분을 원래대로 되돌리기 위해 칠을 해줘야 합니다. 색이 잘 먹으면 한 번에 더 바를 수가 있는데 잘 안 먹으니까 두세 번은 보통 발라요. 염료 도색과 2번에 걸친 코팅 작업 끝에 3일 만에 목공 수리가 끝이 났습니다. 아까 처음 봤을 때하고 품위가 틀리잖아요. 이번엔 가죽과 쿠션 부분을 수리할 차례입니다. 뜯을 거예요. 뜯어요? 예. 분리. 구입한 지 25년 된 소파로 가죽의 훼손 상태가 심각해 가죽 전체를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이 상태에서 크게 중요할 건 없으니까요. 리폼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크게 찢어지지 조각만 나지 않으면 괜찮아요. 본을 뜨려면 기존의 가죽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때문에 상하지 않게 가죽을 패턴별로 분리해야 합니다. 소파는 생각보다 여러 개의 조각이 합쳐져 만들어지기 때문에 부위가 헷갈리지 않도록 표시하면서 작업하는 게 중요합니다. 모양이 똑같이 되죠. 재단은
고려할 것들이 많아 베테랑 작업자들이 맡아서 한다고 합니다. 거의 비싸다고 봐야죠. 그렇지 않으면 이 전체적 모양이 나서 안 맞으니까요. 재단이 끝나면 바로 재봉 작업이 이어집니다. 이건 고무줄인데 네. 이게 엄청난 주름이 들어가요. 이렇게 얘하고 얘하고 이만큼 차이가 나요. 네. 그러기 위해서 주름을 넣고 미싱을 해야 돼요. 번데기처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손으로 옛날에는 다 했는데 요즘은 이 고무줄 넣고 해요. 고무줄을 박아주면 자연스럽게 주름이 만들어져 모양을 내기 수월하다고 합니다. 여기가 방석 앉는 부분, 여기가 등 힘에 붙여요. 쇼파 가죽이 예. 하고 나면 어깨에 나가서 수술한 사람들도 많아요. 쇼파 하시다가 예, 제가요 수술했어요. 3년 전에. 재봉이 진행되는 동안 옆에선 또 다른 작업이 시작되는데요. 내려앉은 소파에 스펀지를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기존에 쓰던 스펀지는 25년이나 사용해 탄력을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스펀지로 바꿔줘야 합니다. 현재 나와 있는 스펀지 중에서는 최고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용하던 방석 부분의 스펀지를 새 스펀지 위에 올려 똑같은 사이즈로 정확하게 재단해줘야 합니다. 안 된다 그러잖아요. 노련한 숙련 기술이 있어야죠. 그래서 좀 다듬어야 돼요 또. 칼이 가늘고 길어야 섬세하게 자를 수 있어 직접 칼을 개조해 스펀지를 자르는 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펀지를 덧대면 사이즈가 달라지지 않나요? 새가죽은 이게 신축성이 많은데 똑같이 한다 해도 커요. 굉장히 크니까 마작을 해서 좀 넣어주고. 이제 커버만 끼우면 작업이 끝납니다. 근데 정말 처음 보는 사이즈의 바늘인데요. 이거는 뭐 신기할 게 없어요. 손님은 신기할지 모르겠는데 통과시켜서 빼내야 되니까 뒤로. 두꺼운 스펀지를 통과하려면 40cm 정도 되는 바늘이 필요하다네요. 작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다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칼카품 꽂다가도 많이 상처 나고. 스펀지의 좌우 길이를 파악해 대바늘을 정중앙에 고정한 후에 가죽을 입혀줍니다. 여러 작업자의 노력으로 소파가 완성됐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넣습니다. 이렇게. 이야. 목공 수리와 천가리까지 하고 나니 앞으로 다시 20년을 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파 수리 작업장. 오늘은 그동안 열심히 수리한 소파가 완성돼 배송을 가는 날입니다. 애써 수리한 소파에 손상이 가지 않게 꼼꼼히 포장합니다. 포장이 허술한 물건은 물건도 허술하다고 판단해요. 부딪히다가 또 다치면은 또 새로 물건이 돌아와야 되니까 아주 완벽하게. 비닐에 천 커버까지 씌워 포장을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배송지는 어딘가요? 아, 이거 지금 대전. 대전이요? 네, 대전으로. 대전까지 가세요? 네, 그렇습니다. 대전광역시의 한 주택가. 낡은 소파가 깨끗이 수리돼 다시 자기 집을 찾아왔습니다. 지금 사다리가 저게 지금 너무 좁은데 저게? 사다리 차를 쓸 수 없는 상황. 무사히 올릴 수 있을까요? 소파를 내리는 작업자들. 사다리 차를 이용하는 것이 힘든지 직접 들고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계단으로 가실게요? 아니요, 엘리베이터. 와. 이걸 해보면서 들어오세요. 빵빵 내고. 계단이죠. 양호한 거지. 진짜 최악은 어디예요? 최악은 계단이죠.
제품에 손상 없이 옮기는 것이 최우선이라 힘들어도 직접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100kg이나 되는 소파가 무사히 제자리에 안착했습니다. 애기 중지했던 애기가 돌아와가지고 그러니까 가족들의 추억이 쌓인 소파가 다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강아지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물어 뜯고 했는데 이거 완전히 다 새 걸로 바꿔보셨네요. 한골 탈퇴했네요. 네. 사장님 대단하십니다. 최고예요, 최고. 그리고 이 슈퍼가 나보다 더 낫다, 인간보다. 나는 한골 탈퇴했었는데 너는 사람을 잘 만나서 진짜 명인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대단하시네요. 교체 후 혹시나 흡족해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의뢰인의 반응이 좋습니다. 또 오늘같이 이렇게 그 고객님의 칭찬을 받았을 때 지금까지 내가 했던 피로가 일시에 확 풀어지는 정말 그 제가 사업하는 보람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고쳐 쓰는 행복이 있는 또 다른 현장을 찾아 이번에는 서울시 강남구로 왔습니다. 오전부터 사람들로 북적이는 이곳은 다양한 명품들을 전문으로 수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모양을 그냥 이대로 살려가지고 좀 이게 그냥 간단하게 동네 장보러 다니는 버리기는 그렇고 요거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추억도 살릴 겸 그다음에 버리기는 또 그렇고 요즘 또 경기도 안 좋은데 또 새 거 사기는 또 그렇고요. 그래서 한번 지금 유행이 자꾸 돌거든요. 안 쓰던 건데 갑자기 다시 약간 들어주고 싶어서. 작업장 한편에 쌓여있는 택배 상자들 모두 오늘 의뢰 들어온 제품들이라고 합니다. 한 달에 저희가 세보지는 않았는데 하루에 한 50건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20일만 쳐도 1000건? 새 것을 사는 대신 고쳐 쓰는 문화가 생기며 명품 가방도 수리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물건에 깃든 특별한 추억도 쉽게 버릴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부모님 유품이나 그런 거를 다시 간직하고 싶으셔가지고 고치고 싶다 이런 분들이 가끔씩 오셔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총 직원 수는 40명. 이 중 명품 수리를 하는 전문가들은 모두 12명인데요. 대부분 경력이 30년이 훌쩍 넘는 장인들이십니다. 가죽 일한 지 한 30년 정도 돼요. 예. 40, 한 5년 가까이 되죠. 69년도. 그때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럼? 계속 나는. 숙련된 작업자들이 쉴 틈이 없을 만큼 수선 의뢰가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얘는 화재에 났었던 가방이어서 전체 가죽은 다 지금 타 있는 부분들은 다 교체할 거고 새 걸로. 그리고 장식은 다 해야겠네. 네, 장식은 다 폴리 다 있는 것 그대로 다 살려서 작업 좀 해주세요. 화재로 탄 가죽 전체를 새 가죽으로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먼저 작업자가 가죽 부분을 분리하기 시작합니다. 얘는 이것도 교체하는 거니까 다 뜯어내야죠. 가죽을 교체하면 기존의 색과 차이가 나기 때문에 타지 않은 부분의 가죽도 모두 바꿔줘야 합니다. 분리된 부분은 바로 패턴 작업에 들어갑니다. 패턴을 뜰 때는 좌우 사방이 일치해야 돼요. 네, 그래야지만 그냥 종이를 놓고 이렇게 그는 거는 하수들이 하는 거고요. 사용하던 가방을 종이 위에 올려놓고 그대로 본을 뜨면 가죽이 늘어나 있어 정확한 패턴을 만들 수 없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사각으로 이렇게 해도 사각에 꼭지점이 맞고 이쪽 반대로 해도 꼭지점이 맞는 요게 이제 패턴의 기본인 거죠. 코너가 시작되는 점에 스타트 점을 찾는 거죠. 1.5cm 정도 선서부터 라운딩이 이제 시작이 되는 점이 되는 겁니다. 세밀하게 수치를 계산해 패턴을 그리고 모양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다시 이거를 반대로 꺾어줍니다. 네. 양면이 똑같은 모양으로 나올 수 있도록 잘라줍니다. 보시면 요 밑에 형태의 판이 이제 완성이 이게 거의 기초공사 같은 거라 가장 정확하게 해야지 되는 작업입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하는 건 원래 만들어진 대로예요. 바느질이 만약 568개가 있었다. 그러면 저희가 바느질에 하는 개수도 568개를 해야지 되는 거죠. 패턴을 완성한 작업자가 분주히 어디론가 자리를 옮기는데요. 이게 다 저희들 수선할 때 쓰는 가죽 종류들입니다. 14년 동안 외국을 돌아다니며 가방 수선에 필요한 가죽을 모아놓은 것이 1000여 종이 넘습니다. 지금 원재료 값을 다 따지면 한 약 4억 정도? 네, 4억 정도. 대한민국에서 저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가죽입니다, 지금. 화재로 손상돼 지금 수선하고 있는 제품에 쓰일 가죽인데 같은 것을 구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가죽을 찾는데 걸린 시간이 10년 걸린 가죽입니다. 가죽이 가지고 있는 모공의 느낌이나 촉감이 굉장히 독특해요. 그래서 제가 이 가죽을 구하기 위해서 이태리를 한 3번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느낌으로 찾아낸 회사예요. 명품 가방 수선의 어려운 점 중 하나가 같은 재질의 가죽을 구하는 거라고 합니다. 가죽 재단이 끝나면 이제 재봉을 할 차례. 바늘땀 하나라도 실수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항상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뜯으세요? 정확히 박으려는 거죠. 땀수 정확히 해서 전체를 땀수 정확히 박으려고. 정확한 땀수도 중요하고 실 조임의 강도도 일정해야 해서 먼저 박음질을 해 가이드를 만들어 놓으면 오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땀수 일정하게 박으려면요. 똑같이요? 일정이 나오는 해서 맞춰서 해야죠. 재봉 작업이 깔끔하게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가방의 모양을 잡고 미리 만들어 놓은 어깨끈을 달아주면 수리가 끝납니다. 이제 완성된 거예요. 이제 먼저 하루 이제 보람이 있죠? 아무래도. 군데군데 화재로 탔던 가방이 가죽 교체를 통해 마치 새로 산 것처럼 깔끔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번에 수리할 제품은 배낭인 것 같은데요. 또 어떤 수선을 하는 것일지 벌써 궁금해지는데요. 해체해갖고 리폼하는 거예요. 리폼이요? 네. 뒷판에서만 작업을 할 거고요. 이 뒷판에서만 작업을 하고 나머지 갖고 지갑하고 카드 지갑 같은 여러 가지 만들 겁니다. 작업자의 손길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봉지 한 부분만 뜯어야지. 넓고 커다란 가방을 다른 디자인의 가방과 소품으로 바꾸는 의뢰. 오래된 가방을 다른 스타일로 바꿔 들려는 실용주의적 소비자가 많아지면서 수요가 늘었다고 합니다. 무늬가 서로 좌우가 맞아야 되니까요. 브랜드의 그 무늬가 거의 같이 맞춰줘야지 소비자가 좋아하지 않을까요? 원단의 작은 무늬까지 정확히 맞아야 해서 작업이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판이 되는 거예요. 무늬를 맞춰 재단을 한 원단을 고객이 원하는 디자인으로 만들기 위해 재봉 작업에 들어갑니다. 이쁘다. 그렇죠. 이제 이뻐지는 거죠. 이제 붙이고 나면 가방 만들면 참 귀여워요. 요즘 제일 많이 들어오는 의뢰인데요. 예전에 많이 들었던 큰 가방을 요즘 유행하는 작은 크로스백 형태로 수선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게 그래도 소비자가 좋아하는 반응이 좋으면은 그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투리 원단은 다양한 소품으로 만들어지는데 여성들은 카드 지갑, 남성들은 열쇠고리 주문이 많다고 합니다. 오래 사용했던 배낭이 크로스백과 남성용 지갑, 열쇠고리 카드 지갑까지 총 9개의 제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또 다른 수선을 준비 중인 작업자. 그런데 상태가 심각해 보이는데요. 이게 복구가 돼요? 네. 그러니까 가죽이 또 다른 가죽 되면 색깔이 틀리기 때문에 무늬하고 얘를 이쪽 가죽을 떼가지고 이쪽으로 옮길 거예요. 말로는 쉬운데 정말 가능할지 궁금해집니다. 칼에 베어 가방 전면이 찢어진 상태로
꽤 큰 수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실 이거 다 풀어야 돼요. 제품에 최대한 손상 안 가게끔 조심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고가의 제품이다 보니 실수가 생기면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30년 이상 가방 수리를 한 전문가도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체는 끝난 거죠? 예. 자르는 모양을 그대로 들어가야 이 가죽 사이즈가 그대로 나올 거 아니에요. 이 사이즈대로 잘라서 이거 붙여야 돼요. 사실 쉽지 않은 수리인데요. 찢어진 부분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메꾸는 방식으로 수선이 진행되기 때문에 오차 없는 사이즈 측정이 중요합니다. 아이고 머리 아파. 이 각도하고 중심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 위치 잡으려고, 정확하게 위치 잡으려고 지금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게 사이즈 측정을 끝내고 수선할 부분의 패턴을 만듭니다. 과연 제대로 나왔을까요? 딱 맞네요. 안 맞으면 다시 해야 돼요. 처음부터. 작업용 칼을 아주 날카롭게 갈아준 후에 절단면 끝부분을 조금씩 미세하게 잘라냅니다. 1년에 한 번 실수하는데 잘못된 물건 나오는데 그게 오늘은 아니겠죠. 뭔가 하나 착하게 하면은 심각해지는 거예요. 포를 뜨듯 밀어서 잘라낸 부분에 접착제를 붙여 손상되지 않은 가죽 옆에 붙여줍니다. 조금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정교하고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맞아요? 네. 아, 다행이다. 이제 이 가죽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이게 잘못되면 이제는 이게 사고죠. 그래서 명품 수리는 속도보단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격자 모양 퀼팅 바느질로 수선한 부분을 본래의 가죽과 이어줍니다. 지금 어디 찢어졌는지 모를 것 같아요. 여기요. 이렇게 수선이 잘 나왔을 때 그때가 최고. 하면 되죠. 심하게 찢어져 사용하기 힘들었던 가방이 작업자의 섬세한 기술과 노력으로 감쪽같이 수리됐습니다. 오후 7시 분주했던 하루가 빠르게 지나고 어느새 퇴근 시간입니다. 퇴근하시는 거예요? 갑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막 물렸더라고 미신. 고맙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모두 퇴근하고 텅 빈 작업실에 한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제일 중요한 작업인데요. 그러니까 악어백을 코팅하는 작업이에요. 먼지를 다 없앤 상태에서 코팅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먼지가 가장 최소화되어 있는 청소가 끝나고 그다음에 먼지들이 없는 그 시간대에 이제 일을 해야지 되는 거죠. 코팅제가 먼지에 민감해서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가방이 한 개당 3천만 원. 3천만 원. 네. 그러니까 광택이 죽으면 악어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광택을 다시 새 것처럼 좀 올리는 작업을 이제 하는 제품들입니다. 코팅 작업을 하기 전에 약품이 묻으면 안 되는 장식품과 손잡이 등은 꼼꼼하게 테이프를 감아 손상되지 않게 가려줘야 합니다. 악어 제품은 다룰 때 기스가 나면 복구할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얇은 날카로운 물체의 스크러치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복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전 준비가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작업자가 공중에 무언가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 잔존하고 있는 먼지, 대기 중에 먼지를 가라앉히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먼지가 가라앉을 시간을 충분히 주고 그 다음에 물 스프레이로 분사해서 공기 중에 떠져 있는 먼지까지도 좀 밑으로. 먼지가 하나라도 가방에 묻으면 코팅 작업이 실패하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제 몸에서도 먼지들이 묻어날 수 있으니까 제 몸도 한번. 네. 이제야 겨우 작업에 들어갑니다. 굉장히 예민한 과정이라 작업 내내 신경을 곤두세워야 해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작업자가 조심스럽게 코팅제를 악어 가죽 표면에 분사합니다. 먼지 붙으면 티 나고요. 그리고 그거를 먼지를 떼려고 여기에 대가 손을 대는 순간 염색이 까져요. 난이도 높은 작업이라 주로 베테랑 작업자들이 도맡아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코팅제 분사가 끝나면 건조 작업도 아주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합니다. 힘들었지만 세월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반짝반짝 광이 나는 가방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가방마다 다 고객분들이 사연이랑 추억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가방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의 추억. 그러니까 그 추억을 돌려드린다는 생각으로 해야지 되고 또 새 것처럼 만들어야 되잖아요. 새 거가 될 수는 없지만 없는 거를 다시 새 것처럼 하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작업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자, 부장님 요 가방은 지금 사고로 잘렸단 말이에요. 여기 부분들이 다 하나하나 요 사이사이 다 엮으셔가지고 요거 티 안 나게 해주셔야 됩니다. 예. 집에 아저씨가 짜증을 많이 나고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이런 게 많아요. 그러면 이거 쓰리꾼한테 저기 당한 거고. 작업자가 수리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제품의 손상 상태를 신중하게 살핍니다. 만드는 거는 패턴 내가지고 가다대로 하니까 좋지. 이거는 지금 우리들은 칼로 자른 거를 복귀해가지고 정상으로 만들려니까는 상당히 힘들죠. 이 제품은 가죽을 지그재그로 엮어서 만든 위빙백인데요. 처음 만들 때보다 수선하는 것이 훨씬 더 손이 많이 가고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하나 내가 엮어야 된단 말인가. 근데 이렇게 하나하나 해가지고 이제 개색으로 염색 해보면 아니 100%는 아니더라도 들고 다니는 아무 지장 없어. 손상되지 않은 곳부터 엮는데 두께도 맞아야 하고 접착제를 쓰는 곳이 제한적이라 수선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수선이 엮어도 이거 좀씩 모양새가 나오기는 나오잖아요. 50 몇 년을 먹어놨지 나는 이렇게 안 해본 것이 다 해봤어. 아이 그렇지 그냥 짬밥 먹는 거 아니지 우리들은. 이제 염색해요. 이제 내가 할 거는 다 했어. 잘해볼게. 염색을 할 때 중요한 점이 뭔가요? 눈으로 딱 봤을 때 자연스럽게 같아 보이게끔 컬러를 정확하게 맞춰주는 거죠. 작업자가 조색을 시작합니다. 명품 수선의 제1원칙은 처음과 동일한 본래의 모습 그대로의 상태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근접한 색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제 눈엔 회색 가죽으로 보이는데 노란색 염료가 들어가네요. 거의 한 가지 색이나 두 가지 색상만 섞어서 가죽을 만드는 색상은 거의 없어요. 최소한 세 가지 이상, 세 가지, 네 가지 색상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염료 한 방울 차이로 색을 망칠 수도 있는 섬세한 작업. 테스트를 통해 발색되는 색깔을 맞춰야 합니다. 또 색상은 참고적으로 검정 색상 맞추는 게 제일 어려워요. 아 그래요? 제일 쉬울 것 같은데? 제일 어려워요. 그래요? 약간 붉은 기가 있고 약간 검은 기가 있고 약간 노란 기가 있고 다 틀려요. 그래서 막상 딱 해보면은 검정 컬러가 제일 눈에 띄고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만큼 미세한 차이가 결과물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합니다. 힘들게 조색한 염료로 작업이 진행됩니다. 지금 여기 가운데로 이렇게 땜빵을 했거든요. 여기를 이어 붙였다고요. 지금 표 안 나잖아요. 세로로 길게 찢어져 있던 가방이 수선을 통해 깔끔하게 복원됐습니다. 분주한 작업실엔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작업자들이 대부분인데요. 그 사이에 유난히 젊은 작업자들이 눈에 띕니다. 우리보다 여기 젊은 친구들을 찍어주란 말이에요. 앞으로 이끌어 나갈 세대들인데 대한민국의 에이스들 명품의
점점 명품 수리 시장이 커지면서 요즘은 가능성을 보고 새롭게 도전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처음 시작하죠. 오늘 처음 배우는 게 낚아치기. 저희 브랜드가 바느질이 엄청 정교하기로도 유명하잖아요. 낚아치기랑 또 다른 거라서 새들 스티치. 네. 새들 스티치는 두 번 겹쳐 꿰매 쉽게 풀리지 않는 튼튼한 박음질인데요. 문제는 재봉틀을 사용하지 못해 일일이 손바느질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장시간 머리를 숙이고 바느질을 하다 보면 어깨도 아프고 눈도 굉장히 피로해 힘이 듭니다. 한 땀이라도 삐지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최대한 천천히 손으로 하고 있죠. 아직 일이 익숙하지 않아 숙련된 작업자들에 비해 속도는 느리지만 정성을 다해 차근차근 마무리하고 검수까지 진행합니다. 뿌듯할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수리할 제품은 구입한 지 20년이 넘은 소형 가방입니다. 외부 검정 에나멜 펀칭, 원단만 교체, 내부는 그냥 그대로 쓰고요. 가죽 표면에 수없이 많은 구멍이 뚫려 있어 아무래도 가죽 교체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나 한 땀 한 땀 뜯어야죠. 안 까면 써야 되니까. 그런데 작업자가 복사기에 해체한 가죽을 올려놓습니다. 이제 가방을 저희들이 만들어야 되니까요. 똑같이 만들어야지 되니까. 해체한 가죽 조각 전체를 복사하는데요.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이 구멍은 패턴을 뜰 수가 없는 구조예요. 이 구멍을 뚫으려고요? 그렇죠. 이 구멍을 똑같이 뚫어야지 되는데 이 가죽을 대고 뚫으면 구멍의 크기가 틀려져요. 정확한 크기에 구멍을 뚫기 위해 구멍 모양을 복사해 패턴을 대신해 사용한다고 합니다. 구멍 뚫는 거예요. 펀치라고 문구점에서도 그 구멍 뚫는 거 펀치라 그러잖아요. 예. 그 펀치요. 기존에 나와 있는 펀치로는 똑같은 모양의 구멍을 뚫을 수 없어 직접 만들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예, 모양은 저기 동그랗지가 않으니까 모양을 만드는 거죠. 크기도 다양하고 동그라미뿐 아니라 타원형도 섞여 있어 구멍에 맞춰 도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구부리면 나중에 다시 쓸 수 있어요? 못 쓰죠. 이거밖에 쓸 용도가 안 되죠. 버리는 거죠.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복사지를 가죽 위에 올리고 하나씩 구멍을 뚫어 나갑니다. 그런데 구멍을 뚫던 작업자의 표정이 어둡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빠져야 구멍이 잘 뚫리는데 안 빠지니까 안 뚫리면 되게 더뎌요. 뚫어야 하는 구멍만 약 1,500개. 꼬박 이틀 동안 구멍을 뚫었습니다. 인내심과 체력이 동시에 요구되는 작업이었지만 끝내고 보니 뿌듯해집니다. 이제 분리해놨던 내피를 가죽에 붙이고 가방 모양을 만들어주면 수리가 끝이 납니다. 장식을 치는 자리가 이제 이렇게 되겠죠. 20년 넘게 사용해 낡은 가방이 마치 새 제품처럼 바뀌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소중한 물건을 재탄생시키는 사람들. 이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은 작업자들의 굵은 땀방울인 것 같습니다. 영광의 상처. 잘 나왔다는 거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딱 그리고 이제 보람 있죠. 다치고 아프고 뭐 상처받고 이랬던 가죽이나 가방들을 복원을 했을 때 그 느껴지는 그 만족이나 이런 것들은 약간 운동 경기에서 승리했을 때 같은 느낌?